초거물이 지금 출연을 하신 겁니다. 가요계의 역사가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그대여 벤치마로 불타는 이만 그전에 나도 싸가지 없었어. 이놈아, 그 많은 직업 중에 해필이면 너 왜 풍각증을 하려고 그러냐. 한 분야를 60년 했잖아요. 네네네. 활동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네요.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초거물이 지금 출연을 하신 겁니다. 아이고. 가요계의 역사가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누가 검이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호칭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편해야 버는 사람이 편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말 불편하면- 편하게 하셔도 그렇지, 되고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튼 가수로서 활동을 신곡을 발표하는 게 중요해서 네네. 요즘 신곡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다 네 탓이야. 제목 좋다. 확 와닿는데. 여기 작곡가가 유명하신 그 안치행 씨라고 네. 어동잎 앵두 하고 가신 그분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네요. 네. 네. 다니 탓이야. 가사가 중요하잖아. 살짝 가사, 뭐 리듬 내 태워주실. 탓이요, 내 탓이요. 일제는 그렇고 어. 이제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좋아. 근데 테크노 요즘 젊은 세대들 리듬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소지 뭐 트로트도 있고 그렇죠. 테크노라 해서 투투타타 투투타타타 이런 리듬이에요. 그 느낌은 어때요? 좋으세요? 네, 트로트 곡이지만은 또 리듬을 요즘 스타일로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 본인이 딱 녹음할 때 느낌이 딱 오잖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 대박 중박. 곡은 네. 가사가 참 중요해요.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멜로디하고 가사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가사가 딱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이죠. 뭐 그렇지. 가사만 마음에 내가 들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남의 네. 탓만 하지 말고 네 잘못을 왜 모르냐 이런 얘기라. 그래. 경종을 울리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 우리 그죠? 시대에 좋은 네. 유행어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아니 진짜 저희가 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방대해서 65년에 데뷔를 하셨다고요? 정식 데뷔 64년이죠. 히트가 65년도에 났고 65년도에. 그러니까 데뷔는 64년도에 했는데 히트를 못 했어. 의외다. 안 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스타는 아니었어요, 그럼? 아니, 하나 실패했어요. 1년 아주 센 고생했어. 고생 안 해본 놈이 그렇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네네. 원래는 연기자가 꿈이었지만 네네. 우연히 노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내가 하는 스타일이 그때는 그 최희준 선배님이 우리 가요계 최고 스타였어요. 네네. 근데 내가 최희준 그 선배님의 노래를 좋아해. 그 누구냐면 네킹콜. 네, 킹콜. They try to tell us your 이런 팝송 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팝송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최진 선배님 노래를 좋아했어요. 저는 가요는 전혀 몰라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최진 선배님이 그때 데뷔해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 가요 팝이니까 그렇죠. 그게 네. 한국말로 할 뿐이지 이게 약간 재즈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재즈예요. 스윙. 맞아. 스윙. 제일 좋아했던 노래 맨발의 청춘. 이봉전 선생님 노래가 그게 원래 재즈예요, 재즈. 섹스폰 베이비 눈물도 한숨도 스윙. 근데 그런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가요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최진 선배님의 모창 가수죠, 소위 말하자면 내가 모창. 네. 그게 모창하니까 안 되더라고. 똑같이 소리를 내게 되니까 실패했죠. 원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게. 그러면 첫 번째 히트곡이 뭐였던 거예요? 65년. 울려고 내가 왔나. 그게 터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네,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때 전혀 처음 뵀는데 난 작사가인 줄도 몰랐어요. 나를 보더만 손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잠깐 나오라 그래서 갔더니 너 노래 신인 아니냐고. 네, 데뷔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작곡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바로
레코드 회사 밑에 그 카브집 중국집 있더라고요. 카브 충무로. 네네. 그 따라갔더니 뭔 사람이 하나 앉아갖고 그 빼가를 먹고 있더라고. 낮 1시인데 쫄짝쫄짝 먹고 그 짜장면 찌꺼기를 갖고 안주노. 그 처음 봐서 인사하라고 그래 자꾸 가라고 해서 인사 이렇게 했더니 술이 부취했어. 대낮이 1시인데. 근데 이 작사가가 기다리라고 좀 기다렸더니 딱 먹더만 따르라고 그러더라고. 그 자기 여관 이제 이렇게 이 경상도 포항 사람인데 네네. 서울 와서 지금 활동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 서울 여관에 있더라고. 여관도 아주 그냥 지금이니까 이게 이제 60년도 여관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데리고 와서 거기서 기타를 딱 방에 가면 기타 하나 있더라고. 책상 하나 있고 의자리 하나 있고.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딱 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노래를 들었는데 두 곡은 딱 와 마음에. 그 사람도 나하고 몇 살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그 감성이 비슷하는데 하나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게 트로트 곡이에요. 하나는 슬로우 락. 내가 예를 들자면 묘도다 잠몽 같은 빈양 같은 노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마음이 고와 여자지 둥지 이런 스타일 노래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네네.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트로트야. 뽕짝. 소위 말하면. 아예. 짝짝뽕. 아, 그건 내가 안 해봐놔서 그건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지 그냥. 그렇지. 그게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곡이 히트됐죠. 아, 그분의 이름이 울려고 뭐예요? 내가. 그 나를 처음 그 해준 사람이 작사가 김중순 씨.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때는 무명이었어. 아. 나 만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까딱거리면서 픽업한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 아니. 근데 그 양반이 거기를 자주 오셨던 분인가 네, 보지. 네. 나는 처음 보는데. 네. 근데 그냥 나를 눈여겨봤는가 봐. 왜 인물 때문에? 신인 가수라고 그러니까는 작사가라서 이제 뭘 하여튼 뭐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러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러겠어요. 그분을 소개해서 오늘의 정말 내가 있기까지는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기까지는 그분의 참 힘이 어떨 때 보면 가장 크죠. 그분이 그 저의 히트곡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네요. 사람도 그분이 소개해줬고 작곡가 그러네. 김영광 씨, 오, 영광이 형을 네. 그때 소개했죠.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승승장구 하신 편이죠. 승승 승우제. 아니 왜 그 대중적으로도 이미 다 뭐 전 국민이 아는 얘기인데 나의 라이벌 하면은 남진 나훈아 그렇죠. 남진 이렇잖아요. 네. 남진의 시대가 있는 것도 네. 그 라이벌인 네. 멋진 그 우리 최고의 우리 나훈아 씨하고 함께 라이벌로서 그 시대를 이뤘다는 게 큰 힘이 됐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 구도가. 그렇죠. 네.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네. 콤비가 없었죠. 라이벌이 없죠. 네.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조금 이제 친구 또래 같으면은 네. 뭐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네. 친하게도 술도 먹고 같이 하는데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후배죠. 한 나훈아. 6살 내 친구 제자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68년도에 처음 봤어요. 네. 내 이제부터 그날. 나중에 그 친구가 우리 후라시인 줄은 몰랐지. 근데 그 KBS 남산 야외음악당에 네. 군대 그때 잊어버리지 않은 게 군복 입고 내가 갔어요. 네. 훈련 받고 바로 입대하고 막 이제 와서 네. 서울 온 거예요. 네. 포항에서 이제 근데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랜만이다. 이러면 너 노래 안 하고 지금 뭐 하냐 준비 안 했더니 야 네가 노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간두고 그냥 학원 하고 얘들 키우고 있다고 그래. 네. 그러면서 하나를 부르더라고요. 얘를 자기 제자를. 그 친구가 나중에 훈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 그럼요. 운명적인 만남이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갔다 오니까는 네. 유명해졌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또 흥행이잖아. 이것도 일종의 연예계도 사업이니까. 그렇죠. 흥행사들이 우리가 옛날 정치도 YS, DJC 있을 때 정치에 붐이 있듯이 그렇죠. 이제 그걸 머리 좋은 흥행사들이 만든 거죠. 선후배로 안 만들고 라이벌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큰 힘이 됐죠. 그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나훈아 라이브 씨도. 시대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참 유명했을 때고 이 친구는 이제 신이죠. 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브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한 시대를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됐죠. 맞아요. 가요계 전체를 통틀어봐도 그런 라이벌 구도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옛날에는 남미수 선배님, 네네. 백년설 선배님, 현인 선배님 있었는데
우리 시대 같은 둘이 양자구도는 예, 없었지. 이런 또 뜨겁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뒤가 조용필 선배 우리 독점. 영필 씨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독점이었고 이렇게 딱 두 분이서 둘이 있으니까 더 관심도 맞아요, 되고. 맞아.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장에 가면 난리가 나. 그럴 것 같아. 이제 우리 훈아 씨가 상을 받으면 우리 쪽에서 난리가 나고 내가 상 받으면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 또 우리 그래. 훈아 씨 팬들이 맞아.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전생기 시대를 이룰 수 있었죠. 그것도 행운이라니까요. 그래. 그것도 행운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 운이 있다라. 또 지역세까지 있었잖아요. 두 그게 분은. 라이벌도 우리가 앞에다 명을 따지면 해요. 명 라이벌. 그렇지. 우리 그렇지. 맞아. 정치도 두 분 YS 이게 맞아요. 얼마나 그때 뜨거웠어요. 대단했죠.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그게 이것도 자 우리 노래 스타일도 전혀 다르지. 다르죠. 또 분위기도 전혀 다르지. 그렇죠. 또 출신 지역도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또 아주 더 뜨거웠죠.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그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진짜 했어요? 뭐 나는 기사-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참 이제 할 나이잖아요. 네네. 내가 그 나이 되면 정말 좋겠어. 6살 차이밖에 안 난다면서요. 아유 그래도 한 살이 어딘데 이제 나이 먹어봐. 그렇죠. 일년이 그렇죠. 아유 소중해요. 소중. 아니 그래 은퇴한다는 소식 접하셨죠? 글쎄 이렇게 봤는 매스컴에서 봤는데 네, 믿기지가 않아. 뭐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네네. 남이섬에서 70년대 초반, 71년 뭐 이럴 때 팬미팅을 하셨다. 그게 우리나라 팬클럽 우리나라 최초죠.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남이섬에서. 그때는 뭐 전화나 이런 것도 없을 때 아니야. 서로 이제 이 없죠, 없죠. 연락처나 연락? 이런 안 될 때인데 그냥 어디에 공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팬들이 하고 어떻게 연락이 했는가 봐. 팬끼리? 연락이. 비상 연락망을. 그때는 내가 이제 데뷔해서 한 1, 2년, 2, 3년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팬클럽 남이섬 파티가 있었죠.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시겠어요. 기억나죠. 그때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 김세환 씨, 네네. 이수미 씨, 정훈 씨, 이미숙 씨 다 그때구나. 와서 같이 해줬죠. 1000곡이 넘어요 지금 그렇죠. 발표하신 성공 곡이. 넘죠. 레코딩 한 개. 그 노래 가사 다 지금도 외우고 계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많이 알려진 노래 부르니까 기억하지. 아. 지금도 가끔 팬들이 보내준 노래 들으면 내 노래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많아요. 왜냐면 그 정도예요? 그거 부른 지가 벌써 60년 됐잖아요. 그리고 구호는 안 불렀으니까 레코딩만 했고. 그 그때는- 히트는 안 쳤는데 그렇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자주 들으면 하는데 4, 50년 안 불러보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 목소리도 내 목소리 맞나? 근데 비슷한데. 그때 소리가. 예. 그리고 영화 출연도 하셨어요. 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는데 그럼 어릴 때- 가수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영화 출연을 하게 된 꿈을 거죠. 이뤘죠. 어릴 때 꿈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연극부였고 그래서 한양대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다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하고 클럽에 놀러 가갖고 거기서 술 한 잔들을 먹고 노래 한 곡 한 것이 오늘 남진이가 된 거죠. 그날 친구들하고 클럽 술 한 잔 먹고 놀러 가서 노래 한 곡씩 한 게. 그 마스터가 쉬는 자리에 우리 자리에 왔어. 학생 노래 한 번 안 해보려냐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하고 나하고 혼동한 줄 알고 내 친구가 먼저 했잖아요. 맞아 학생 팝송 했지 않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특이하대. 그때 당시 우리가 20살이고 네네. 이 마스터는 한 30 후반이었어요. 네네. 색스폰 부는 분인데 목소리가 특이한데 내가 소개 한번 할 때 전화번호 일단 달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나이 드신 또 분이 그러는데 네네.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어 전화번호 주고 잊어버렸지. 그러고 한 3, 4개월 때 연락이 왔어. 나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네네네. 보통 어디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야 난데 그래서 나 마스터인데 마스터 그 클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곡가 유명한 사람을 내가 만나기로 했는 날이 있는데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또 우리가 예의범절이 있잖아. 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을지로에. 을지로 다방. 지금도 그 다방이 있더라고. 안 갔으면은 그 없었지. 없었네 없었지. 남진. 전혀 없었지. 소름 돋는 사람 인생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는구나. 그렇게 물어보면 만남이라는 게 참 네. 중요해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연기도 꽤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근데 그런 이제 거예요? 이제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 네네. 뭐 우연히 노래를 먼저 하게 돼가지고 노래하면서도
영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출연하니까 그런 데는 흥행이 됐던가 봐. 그러니까. 영화 사는 게 네, 있잖아요. 네. 흥행 안 되면 연기가 아무리 잘해도 네. 끝이에요 그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흥행이 잘 돼서 영화를 한 70편 했죠. 와 70편이나 하셨어요. 70편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시간이 주인공. 그렇죠. 다 주인공이지. 전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배우들이 남정임 씨, 문희 씨, 그때다. 윤정희 씨, 그러네요. 트로이카. 창숙 씨, 아. 예, 그때까지 다 했죠. 상대역으로. 그럼 많이 했어. 아니 70편 그러면 했으니까. 배우로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잖아. 같이 해도 되잖아. 좀 근데, 하려고 예. 했으면 됐겠지. 근데 이제 양쪽한테 나이가 세월이 가니까 나도 아, 하나에 몰입하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역시 노래가 좋은 것 같아 나. 네. 노래 빠지니까. 야 주인공만 70편. 70편 했죠. 부럽습니다. 네. 아이고. 돈 많이. 우리 승우 씨가 몇 편 했지? 저는 한 4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도 40개 요즘 많이 작품 한 수가 거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옛날하고 않잖아. 다르지. 아 그래도 1년에 막 4개, 5개씩 할 때니까. 신승훈 씨 같은 사람이 30개도 했어. 아 맞아 옛날에 그랬다. 1년에. 맞아 옛날에 그랬다. 대사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세요. 맞아요. 그때는 다 프롬프트잖아. 프롬프트. 그리고 막 제작부장이 이렇게 먼저 뺏어가면 그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 동시가 아니었으니까. 아 맞아 다 프롬프트로 했어. 맞아. 베트남 참전하셨잖아요. 예, 얼마 전에 갔다 와봤어요. 54년 만에 호이안 54년 만에 그 현장에 가봤어요. 다낭이 내가 갔을 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네. 딱 7일 걸려요. 남진아해라는 바다를 지나서 네. 다낭에 도착해요. 올라면. 그러면 거기서 항구니까 네. 일주일 동안 걸려요. 거기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추록으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호이안이라는 곳이 있어. 호이안. 호이안. 전부 그건 비치가예요. 네, 모래사장이요. 네네. 거기가 우리 해병대 청룡부대가 있었죠. 그랬던 그게 거예요. 이번에 가봤다니까. 근데 너무 섭섭하더라고. 왜요? 흔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전혀 없어요. 그때 우리 이제 여단이니까 제일 높은 분이 여단장이시거든. 여단장 그 근무실 앞에 그때 세면으로 청룡부대 그렇게 탁 기념 글씨가 있는데 그 세면은 있더라고. 크니까 못 허물고. 근데 글자를 다 파버렸어 이 사람들이. 좀 섭섭하더라고. 그거 놔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억이 되는데 그런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싫은 거지. 그게 그렇죠. 그 흔적. 왜냐면 서로 죽고 살고 많이 했잖아요. 거기가 좀 그래도 충격이 좀 심한 심했지. 곳. 제일 전방이죠 그쪽. 심한 곳이었어요. 제일 전방 쪽이고. 그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국제시장 봤어. 또 우리 후배 윤호가 내 역할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우셨겠어요, 진짜. 그 나는 그 감독을 한번 만났는데 그때 그 영화 나올 때 연락이 와서 네네. 그 영화 스토리를 보고 내가 놀란 게 내 스토리가 있더라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그때 같이 출동했던 우리 군대원 10몇 명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날 죽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나오는 거야. 50 몇 년 돼서 잊어버렸죠 나도. 네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누가 이 같이 나랑 작전했던 놈 중에 하나 아는 애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알냐 했더니 육군 본부에 그 주월 월남전에 있었던 아무래도 이름이 있다 갔으니까 그렇지. 유명했던 사람들 기록이 다 있대요. 근데 그 사고였거든. 그 일주일 네네. 그것도 죽다 살아났잖아요. 총격전이 갑자기 일어나고 네네. 그놈들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기록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육군 기록 보고. 옛날 생각나.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갔다니까. 54년 만에. 진짜 감회가 새로우셨겠다. 그 바닷가 거기 전 모래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다낭이 그때는 1층, 2층 집도 별로 없고 전부 나무 토막집이요. 근데 그렇죠. 지금 가니까 하나도 없더만. 어. 완전히 발전했죠. 딴 세상이더라고. 네. 야, 그때 어제 같은데 하기야 뭐 60년 됐으니까. 그럼 제대에서 바로 컴백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때가 그것도 님과 행운이죠. 함께 아니에요? 그 조금 뒤에요. 그래. 내가 71년도에 귀국했고 했고. 님과 함께는 73년도, 72년도는 그대여 변치 마오고 그렇게. 71년도는 그렇게 큰 히트는 하진 않았어도 3년 만에 이제 횟수로 3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네요. 한 번도 활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억에서 없어질 그렇죠. 수가 있죠. 약간 이제 네, 네. 잊혀질 그렇지, 수 있었죠. 그렇지. 네, 네. 팬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데 와서 이제 한 3월, 4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MBC 가수왕상이란 걸 네. 받기가 쉽지 않았죠. 연말에 하는 거. 예, 네, 네, 왜냐면 활동을 3년 동안 안 했지. 그렇죠. 또 그 해도 한 3, 4월부터 활동하고 이 시상식은 12월 초니까 몇 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대 가수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가수 왕상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행운이라. 바꾸는 쉽지만 내년이나 해야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제가 그 가수 왕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큰 게 네. 운이 좋은 새끼지 내가. 진짜. 실력이죠, 실력. 아니야 실력이야. 어느 정도 뭐 인기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그 이제 그 물어봤더니 그때 가수왕상 주는 기준이 엽서. 예, 맞아요. 관제. 근데 어마어마하게 엽서가 왔대. 그 인기는 살아 있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안 보여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주게 된 거예요. 나는. 안 그랬으면 받기 어려웠는데. 그럼 군대 제대하시고 나서 이제 가요계로 컴백하실 때 자신은 있었어요? 다시? 아니요. 사실 그렇죠. 의욕은 있지만은 벌써 3년 가까이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약간 좀 긴장감이 있죠. 저는 항상 생각하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감사히 생각해요. 저는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겸손하세요. 아니. 나는 사실만 얘기해. 아이고, 예. 아니, 또 저는 가수들이 부러운 게 지금도 무대에 서시면 공연장 가면 얼마 전에 저희 식사할 때도 그 아주머니들 막 오빠 하시더라고요. 아이. 지금도 공연장 가서 무대 서시면 오빠 그러죠. 그 소리가 없어. 섭섭하지. 힘이 안 나. 노래가 안 돼, 노래가. 그러니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감성이잖아, 노래랑. 감정이잖아. 네. 감정. 그 노래에 빠져야 되잖아. 네네. 원 내 정신으로 갖고 하면 김남진이가 노래하면 안 돼. 가수 남진이가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오빠 소리가 나면 그 뭐라고 할까? 에너지라고 할까? 멋이 쫙 나를 쑤시는 것 같아. 아직도 그렇구나. 감성이. 이게 오빠 소리 있을 때까지 하려고. 근데 그거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요? 힘이 안 나는구나. 안 나는데 뭐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 그럼 지금도 남진 씨입니다 하고 딱 무대에 소개하면 난리 감기 나요. 몸살 걸렸고 이러고 분장실에 앉았다가 사회자가 소개해서 오빠 그러면 빡 야, 그게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세대만 해도 남진 선배의 노래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전 국민이 사랑했던 노래 님과 함께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 탄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73년도에 네. 이제 그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가 됐죠. 그때 당시 노래는 어. 우리 가요계에서 제일 빠른 노래가 님과 함께예요. 지금은 보통 노래지. 그렇죠. 쿵쿵 맞아요. 따따 쿵 리듬이 그거야. 그렇죠. 저 푸른 초월이 이게 이상 빠른 노래가 없어. 이게 제일 빨랐던 노래. 그랬던 거예요. 그 시절 때 73년. 전부 단단단 다드라다리 단다 다 이런 리듬이야. 근데 저 푸른 초월에 처음 가요에서는 그때는 다 놀랐어. 뭐 이렇게 빠른 노래가 하냐고. 그게 딱 저희 세대 노래인데 그걸로 정말 상 많이 받으셨죠. 다시 컴백한 해서 가장 그 큰 그 기회가 됐던 게 님과 함께. 그대의 벤치마우가 돼가지고 네네. 거기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팍 하나의 자리를 찾죠. 형님 성공의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운이 있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행운이가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 또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여자 남자랑. 근데 이제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게 시대라는 게 무슨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히트곡이 없으면은 안 돼. 지금 히트곡 관계 없잖아요. 그냥 리바이벌 송 해가지고 TV 시대니까 네, 그때는 네. 흑백 시대고 네. 흑백 텔레비도 많지 않을 때고 지금은 퍼포먼트,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 그것만 잘해도 가수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하여튼 가수에 히트곡 없으면 안 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니 텔레비가 없는 시대라 그렇죠, 별로 그렇죠. 노래를 들으면 히트곡이잖아. 거기 나와야 그 가수를 알지. 뭐 화면에 많이 안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트곡이 없으면. 그래서 노래 잘했던 우리 동료들, 네네. 선후배들도 그 여자 남자 다들 못한 사람 많아요. 히트곡이 없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 심사위원 같은 거. 그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앉아서 이 평가하고 그러시는데 요즘 눈에 띄는 가수 혹시 있으세요? 다 잘하더라고. 노래는 다 요즘은 잘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때는 네. 노은기 있었어요? 없었죠.
녹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녹음실 딱 한 군데 있어. 지금 수만 군데 있어. 수만 군데. 네네. 녹음실 한 군데 있었고 노래라는 것은 연기도 그렇고 자기가 한 걸 봐야 사람이 결점을 알아야 발전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부족한 걸 찾게 되는데 노래라는 것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들어야 아 내가 이게 호흡이 이렇게 되고 음정이 이렇게 되고 리듬감이 이렇고 다 알잖아. 근데 들을 수 이것이 있으면 뭐 있어 이게. 이것도 녹음 얘기야. 이것도 녹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연습하거든. 맞아요.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전을 못 하는 거라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미국 네. 엘비스 프레슬리 한 사람은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한 번, 두 번 봤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라도 레코드 판 외에는 볼 수가 없어. 듣는 거 외에는. 그렇죠. 지금은 세계 어느 가수든지 좋아하는 사람 딱 누르면 나와서 다 보잖아. 그렇죠. 보고 배우잖아. 얼마나 차이 나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수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감성이라는 것은 그때 가수들이 또 다르죠. 아주 매력 있죠. 옛날 그분들이. 지금 그 현역으로 좀 활동하는 친구 중에 혹시라도 듀엣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듀엣 했었죠. 누구랑? 당신이 좋아. 장윤정 양하고. 맞아. 그 노래도 굉장히 알려진 노래고. 또 이제 윤수영 양도 있었고 또 하나 또 있었어요. 한 친구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유 같은 친구랑 선배님이랑 딱 해도 그림이 아 좋죠. 네, 세대를 아주 초월해서 좋죠. 아주 좋죠. 아주 멋있는 음악. 역시 우리 승우가 음악을 알아. 내가 아니. 나는 엊그저께 만나서 자리를 사적으로 오랜만에 해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야, 이 친구가 왜 이런 재주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지? 난 노래 그 잘하는 줄 몰랐어. 아니 뭐 프로 나가서 1등 했다며. 아니 했어요 진짜? 저게 1등 트로피 있잖아요. 무슨 트로피. 나는 몇 그날 만나서 그걸 보고 뭐 있어서 얘기하는 깜짝 놀랐어. 아 그러신 거예요? 물론 연기자들도 노래하는 사람들 있지만 많이는 안 해도 네. 몇 사람 안 돼. 최무령 씨 옛날 네, 박원 씨 네. 노래 다 잘해. 그렇죠. 그런데 또 달라. 나는 그 배우들이 노래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수호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은 진짜 몰랐어. 그래서 상을 받을 정도 돼서 내가 물어봤잖아. 네. 매니저가 누구였냐고. 왜냐면 매니저가 조금만 네. 그 감각이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가수로도 큰 히트를 할 수 있지. 제 매니저 목소리가 해주세요. 특이하거든. 제 매니저 해주세요. 한번 하여튼 제가 오디션 볼게요. 서로 계약서를 잘 보자고. 아니 형님 때만 해도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네, 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고 네. 건강하셨으면 못했지. 아 그쵸. 그럼 옛날에는 이 연예인이라는 말은 없고 그 시절만 해도 딴따라. 딴따라 근데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 지금 생존에 계신 130세셔서 아. 그 딴따라는 말도 못 하시고 풍각쟁이. 풍각쟁이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노래하는 걸 전혀 몰라셨어요. 아. 병원에 한 3, 4년 계셨어요. 네네네. 그게 마지막 우연히 들켰다고 내가 아. 노래하는 거. 네. 그때 병원에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이놈아, 그 많은 직업 중에 해피는 왜 풍각쟁이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당장 학교도 관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공장에서 일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네. 몇 달 안에 또 돌아가셨죠. 아유 가시는 길까지도 그럼 허락을 안 하고 가시는. 그럼요. 아유, 큰일 났어. 그래도 뭐 하늘나라에서 너무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조금 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그렇게 섭섭이 안 하시겠죠. 그러셨겠네. 그러셨겠어요. 너무 실망하셨지 아버지. 이런 거 한다는 것은. 형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만의 습관, 뭐 루틴 뭐 이런 거 있어요? 글쎄. 저는 오늘 일단 보기에 지각 한 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랑 2시에 약속인데 어떻게 1시에 오세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방송 라디오도 네네. 우리가 생방송이 많잖아요. 네. 2시라면 대개 1시간 전에는 가요. 늦어도 30분 전에는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늦지 않는 편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PD들이 네. 좀 불편해. 저도요. 아니 그래서 또 아까도 잠깐 이렇게 마이크 저희 차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스타로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참 인기, 제가 20살에 연예계에 나와서 21~22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스타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상을 잘 모를 때라 고생도 안 해봤고 또 스타라는 것도 잘 뭐 어떻게 된 줄 잘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됐기 때문에 네.
어린 나이에 실수도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얻은 걸 거예요. 선배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아보고 네네. 혼도 나보고 네. 또 시간도 금방 떨고 좀 늦게도 다녀보고 그때 스타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분야 안에서는 스타가 없거든. 그것은 서열이 있잖아. 네네. 연륜이. 금방 떨 때 혼도 나보고 네. 거기서 이제 많이 깨우치고 특히 내 삶에 가장 그 변화를 주는 건 군대 생활이에요. 해병대. 네네. 더구나 국내 생활이 아니고 네.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죽고 그렇죠. 살고 하잖아요. 아침에 맞습니다. 같이 부대 잘 있다 밤에 매복 나가면 새벽에 안 보이잖아요. 벌써 죽어버렸잖아요. 아이고, 예. 하루 사이에. 그렇죠. 그런 것을 2년 동안 봤으니까 네. 그런 데서 또 어린 나이에 또 아무것도 모르다가 또 그 생과 사 네. 전쟁터에서 네. 그것을 이제 맞아도 많이 맞아도 보고 벨 똥 청소 해봤어? 화장실 청소? 안 해봤죠. 다 해봤어요. 해보셨겠죠. 맨손으로. 그것부터 시키더라고. 빠따 맞는 건 피 터진 건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죠. 피 안 터져봤을 거야. 나는 많이 터져봤어요. 이 엉덩이. 맞아서.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는데 한 오래 걸려요. 아무려면 또 때리면 또 터져버리고. 그래서 잠을 이렇게 못 자고 엎어져 봤어요. 그건 한 6, 7개월. 그런 생활이 네네. 그때는 힘들고 뭐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네. 가장 큰 힘이 지금도 된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한테 물어보는 네, 게 네. 그런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환경에서 변화가 좀 됐던 거죠. 그 전에 나도 싸가지 없었어. 금방 많이 떨고. 형님 이제 뭐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지만 지금 형님 나이에서 생각할 때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형님 나이에서 인생이 뭘까요? 아쉽지. 아쉬운. 한 분야 60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야. 노래도 그렇고 삶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뭐 세월은 가버리잖아. 어느덧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우리 선배님들 옛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귀담아 듣질 않았는데 그때 그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지금은 절감하죠. 왜냐하면 다 떠나고 없으시니까. 활동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요. 제가 지금 가수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죠 지금. 그 친구들한테 선배 남진, 슈퍼스타 남진으로서 그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또 그 친구들은 그런 의욕적이고 그런 젊고 그런 그 힘 있는 그 생각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가야 돼요. 단 이제 노래 우리 옛말에 선배님이 데뷔했을 때 좀 싸가지 없는 짓 하니까 야 이 자식아 이러고 오라더라고. 가수가 되기 전에 인마 인간이 되었어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괜히 또 선배 태년이라고 저런 갑다만 생각했는데 그 말은 굉장히 깊은 말이었어요. 이제 인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노래도 솔직한 얘기해서 네. 가수 아닌 사람도 이 인간성도 좀 만나보면 좋고 좀 우연히 만나는데 기분 좋으면 그 사람 노래 들으면 괜찮지만은 우연히 만났는데 술을 먹었다든가 놀았는데 아주 매너가 까땜이다 이거야. 네네. 그럼 그 사람 노래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죠. 네. 안 들어. 나중에 꺼부러져. 맞아요. 이런다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름이 있을수록 동료도 그렇고 또 팬들에게도 그렇고 네. 인생이 맞습니다. 좋아야 된다. 나는 후배들도 물론 인기 있고 노래 잘하는 후배도 좋지만은 네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네. 그래야만이 가까워진다. 네네. 그냥 아는 거하고 가까운 것도 다르죠. 그렇죠. 어차피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뭐 사람도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을 만나든 누구를 어떻게 만나든 간에 절대 노래할 때 정들이고 사랑을 표현하듯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특히 가수로서는 팬도 더 이게 갖게 되고 함께 하게 되고 동료지간에 또 오해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분야든 간에 동료 우리 이제 승훈 아우님은 어때요? 자기 동료지간에 친한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는 후배들한테 그 친한 후배한테 꼭 얘기해요. 절대 욕먹이 하지 말라. 네. 네가 또 유명한 놈한테 꼭 그래. 유명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죠. 유명하면 그게 안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이 있을까요, 꿈? 나의 꿈. 많죠. 아직도. 이제는 네. 자식도 또 넷이나 되는데 그렇죠. 많이 컸고 또 손자도 있잖아. 네, 근데 네. 손녀가 없는 게 좀 섭섭해.
네. 욕심이 많으시다. 아니, 손녀는 하나 있어야지. 아, 그래요 또? 네, 없어. 근데 손자도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고. 네, 네. 가족들이 건강을 첫째 바라요. 네, 그리고 네.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마음에 평안이 있게 사는. 아무리 여유롭고 자해도 물질적으로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그렇죠.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 지나보니까 알겠잖아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뭐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네. 그보다도 먼저 가정이 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네. 기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무대에 서실 것 같아요? 형님 생각은? 노래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싶은데 아, 그게 뭐 금년인지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래 없다면 내가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좀 슬퍼 그런 생각하고 그러네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겠지만은 그날이 온다면은 어떨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분명히 오죠 그날이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만약 노래를 그만두시면. 그 노래도 이제 조금 뭐 겸손하기가 아니라 네. 한 60년 하니까 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노래보다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해요. 혼을 담아서. 네. 조금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저 좋은 기타가 아니거든요. 싸구려 기타가 하나 있는데 음만 맞으면 되지 뭐. 음이 안 맞으면 노래를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해봐. 네, 네. 그대의 서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다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주 영광입니다. 수가 얘기하니까 영광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습니다.